안녕하세요. 오토코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웹크롤링으로 주식 트렌드 분석하는 강의 두 번째 강의로서 지난 시간에 이제 전반적인 강의 목적과 사용 라이브러리, 사용 문법, 그리고 마지막 결과 화면을 보여드렸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결과 화면들을 어떻게 구현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첫 번째 시간으로서 우리가 페이지에 대한 분석, 특히나 이제 웹페이지에 대한 분석을 갈 건데요. 여기서 처음 먼저 해줘야 되는 게 이제 우리가 태그 분석입니다. 태그 분석. 이 태그 분석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웹페이지에 대한 뼈대를 우리가 어떻게 파악을 하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원하는 정보를 어떻게 가져오는지에 대한 부분을 보여드리는 부분에서 이번 시간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잘 보시면 여러분들 어떻게 데이터 가져오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코드로 바로 들어갈게요. 혹시 이번 시간 전에 뭔가 그 과정에서 설명을 중간에 이런 과정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시면 이전 강의를 참고해서 보시고 그리고 이번 시간으로 와주시면 됩니다. 자, 저는 미리 이렇게 펴놨는데요. 자, 지금이 12월 29일 시점으로 이제 시장은 이제 마감이 됐고 27일 기준으로 우리가 일별 시세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됐는지에 대한 부분 보여드리는데, 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이 두 가지에 대한 우리가 데이터를 가져올 겁니다. 1년 동안의 트렌드를요, 10,000원 주기로 했을 때. 그 과정에서 지금 보시면 와 하이닉스는 놀랍게도 지금 전일 대비 4,400원이 올랐네요. 그리고 삼성전자는 뭐 떨어지진 않았습니다. 다행히 100원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등락률이 이렇게 좀 큰 차이가 있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지금 예전에 제가 시가총액 기준으로 했을 때 뭐 시가총액이 아니라 우리는 지금 주식이잖아요. 코스피잖아요. 코스피로 가져오는데, 제가 이전 시간에는 이 시가총액 기준으로 했었을 때 데이터를 가져왔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네이버 파이낸스의 이 데이터를 모두 다 가져오는 크롤링하는 강의를 한번 보여드렸었는데요. 이전 영상을 제 걸 참고해 보시면 그 강의를 보실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데이터가 태그 분석이 없다면 유효하게 진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참고해 주셔서 그 내용도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게 아니라 우리는 분명히 현재가 여기서도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만 저는 이게 아니라 야후 파이낸스에서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야후 파이낸스는 미국 주식, 이제 나스닥 뭐 시장이나 미국 주식 많이 하시죠? 요즘 젊은 분들 미국 주식 많이 하는데, 이 나스닥에 대한 부분, 그리고 미국 주식에 대한 데이터를 가져오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야후 파이낸스의 데이터를 가져오는 겁니다. 야후 파이낸스는 이런 식으로 야후 파이낸스.yahoo.com을 들어가시면 여기 안에서 이제 쿼트 여기까지 동일한데요. 자, 한국 주식 같은 경우는 주식까지는 KS가 뒤에 이제 붙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000660은 우리가 SK 하이닉스에 대한 부분의 주식 트렌드를 가져오기 위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히스토리를 통해서 우리가 1년 동안의 쭉 데이터를 가져오기 위한 부분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이런 식으로 보시면은 이제 매일 데일리로 이렇게 이제 찍힌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데이터를 모두 가져올 건데요. 자, 이 데이터를 가져올 때 우리가 자, 종가가 가장 이제 유력하죠. 종가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 데이터가 이제 종가가 끝난 데이터에 대한 부분을 가져올 겁니다. 자, 끝난 데이터에 대한 부분을 가져오는데, 자, 우리가 이렇게 밑으로 내려오면은 일단은 자, 이 부분 3만 디바이디드 해가지고 이 부분은 우리가 데이터를 뺄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있는 데이터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의 데이터를 빼고, 이런 식으로 이제 나머지에 대한 부분도 이 데이터가 없는 부분을 뺄 겁니다. 이렇게 하려면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바로 if문을 쓸 거고요. if문. 자, if문을 쓰면은 어떻게 하냐? 자, 여기 안에서 우리가 데이터를 보통 여기 태그의 안에 한 태그 안에 뭐 tr 태그든 뭐 그 안에서의 그 td 태그를 해가지고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의 항목들이 나올 거거든요. 그 7개 항목들이 모두 다 있으면 데이터를 가져오고, 없으면 이제 스킵하는 식의 if문을 쓸 겁니다. 즉 조건문을 걸어주겠다는 의미입니다. 자, 이 조건문을 걸어주면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가 있든 없든 이걸 모두 다 가져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조건문을 통해서 있는 데이터만 가져올 거고요. 이걸 하는 이유는 없는 데이터가 있을 경우 코드가 중간에 중단될 수 있는 코드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if문에 대한 조건문을 넣어주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if문의 조건문을 넣어줄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태그를 분석을 해야 되겠죠. 자, 태그를 분석을 하는데 Ctrl Shift C를 눌러주세요. 자, 여기서 참고로 지금 태그를 분석을 하기 전에 삼성전자는 이런 식으로 005930에 대한 코드에 대한 태그명, 그 주식 종목 코드를 집어넣으면 삼성전자에 대한 부분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전 세계 공통이에요. 지금 주식을 들어갈 수 있는 전 세계 공통이기 때문에 005930에 대한 주식 종목 코드를 집어넣어 주시면 되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정보에서 지금 뒤에 .00 이게 .00까지 나오네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원으로 표시돼서 이 부분은 사실은 불필요한 항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날리는 과정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부분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replace라는 이제 내장 함수를 쓸 거고요. 그걸로 이제 00을 이제 아예 없는 걸로 표시를 해줄 겁니다. 자, 그럼 하이닉스 기준으로 했을 때,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코드, 이제 태그명을 지켜볼 건데요. 자, 검사점 한번 찍어 주실래요? 검사점 한번 찍어 주시고, 이 부분이거든요. 이거 우리가 찍으면 우리가 원하는 정보에 대한 부분을 바로 표시가 됩니다. 자, 여기를 한번 눌러 볼게요. 클릭을 해보면, 자, 지금 표현이 어떻게 되냐면, 이거를 누르고, 마우스가 아닌 키보드에서 좌측 있죠? 좌측 이 키보드 키를 입력을 하면 이렇게 이제 이 상단에 있는 태그로 옮겨지거든요. 상단에 있는 태그로 가서 자, 이렇게 밑으로 한번 내려보세요. 내려보면 TR 태그 기준으로 여러 가지로 지금 각각의 데일리로 정보들이 뽑혀져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과정에서 우리가 정보를 뽑아야 되는 건 뭐예요? 바로 이 TR 태그 안에 있는 데이터로 한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TD 태그가 있거든요. 아, TD 태그 안에 정보가 실제로 다 있구나라는 걸 표현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이시죠?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보냐? TR 태그든 TD 태그든 이 안에서 TR 태그가 여러 가지가 있고 그 TR 태그 안으로 들어오면 TD 태그가 있는데 TD 태그에 있는 정보들을 우리가 봐줘야 되겠구나 라는 걸 보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TD 태그 안에는 각각의 순서대로 항목들이 나와 있는데요. 자, 이 순서대로 항목들이 맞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항목인 0770-10000, 176-00000, 170-00000 이렇게 해서 동일한 게 순서대로 나오네요. 그러면 이 점점점이 뭘까요? 한번 점점점의 표현을 한번 풀어 볼게요. 자, 풀어보면 이런 식으로 표현되는 게 이 날짜, 주식시장의 날짜를 표현을 하구나 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걸 알 수 있어요? TD 태그 안에 있는 내용들이 순차적으로 우리가 가져오면 되겠구나 라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그대로 우리가 코드로 표현을 하면 돼요. 그대로 코드로 표현을 하는데 어떻게 하는지 한번 우리가 파이참을 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여러분들 파이참은 사실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데이터 분석을 하기 위한 과정에서의 좋은 통합 툴은 아닙니다. 우리가 파이참을 쓰기 전에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는 거는 잠시만요. 제가 파일 하나 만들고 일단 보여드리겠습니다.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는 건 아나콘다의 주피터 노트북을 쓰시거나 아니면 그 구글의 콜앱을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 방법이 데이터 분석하는 과정에서는 가장 좋은데요. 저는 왜 파이참을 쓰냐면 그냥 제가 여러분들께 파이참으로 많은 이제 강의를 해왔고 어쨌든 여러 가지의 이제 통합 개발한 게 IDE 환경 툴을 쓰는 게 여러분들한테 부담이 있을 것 같아 가지고 많이 사용했던 툴 방식으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쓰는데요. 이걸 쓸 때 여러분들 아나콘다의 이제 주피터 노트북과 다르게 여러분들은 어떤 걸 해줘야 되냐면 기본으로 설치되어 있는 과정이 없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pip으로 설치를 해주셔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pip install, recast 필요한 거 다 설치해 줘야 돼요. bs4, pandas, matplotlib lib을 설치를 해 주셔야 됩니다. 어떻게 설치를 해줘요? 여기 보시면 이 터미널을 열어 주시고요.
터미널을 열어주시면 여기 터미널에서 마우스 우클릭을 저는 복사해서 붙여 넣겠습니다. 그리고 붙여 넣으면 설치가 되거든요. 자, 설치가 되는데 저는 이미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나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설치가 안 되어 있다면 자, 이렇게 pip install request bs4 pandas matplotlib 를 쓰면 되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공백입니다. 공백으로 띄워줘야지 콤마나 이런 거 하면 에러 나요. 그래서 연속으로 쭉 설치하는 과정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여기까지 설치가 됐다는 전제에 여러분들께 이제 코드를 작성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드는 우리는 기본적으로 import request 그리고 from bs4 import beautifulsoup 할 건데요. 자, 우리는 bs4라는 라이브러리 안에서 beautifulsoup의 함수를 쓰겠다고 우리가 내장되어 있는 라이브러리 안에 내장되는 함수를 쓰겠다고 이걸 가져오는 부분으로 표현이 된 겁니다. 그리고 import pandas에서 as pd 해가지고 우리는 판다스를 너무 기니까 pd라는 많이 쓰이는 관용적으로 쓰이는 얼라이어스로 제가 정의를 하겠다라는 부분이고요. import matplotlib 안에 우리가 pyflop이라는 가장 많이 쓰이는 이제 이 라이브러리에 대한 부분에 이제 함수를 가져올 거고요. PAT라고 해서 우리는 얼라이어스를 이제 동일하게 PD가 아닌 PAT로 해서 as를 통해서 이제 정의하겠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 이제 SK 하이닉스의 주가 데이터를 가져 URL을 설정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럼 URL을 우리는 뭘 어떻게 하냐면 stock URL로 해가지고 여기 안에 우리는 HTTPS 해가지고 아까 우리가 정해놓은 그 URL 있죠? 그 SK 하이닉스에 대한 URL 자체를 한번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복사해서 붙여 넣어 볼게요. 붙여 넣겠습니다. 자, 붙여 넣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처음으로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뭐를 해줘야 돼요? request를 써줘야 되죠. request를 써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를 헤더 값을 통해서 넣어줄 건데요. 자, 먼저 우리는 response 해가지고 변수를 넣어서 이 response에 이제 우리 어떻게 request에서 get 해서 위에 있는 URL에 대한 부분도 넣어줄 건데 URL에 대한 부분은 우리는 어떤 걸 써줘요? stock URL을 넣어줄 건데 자, 우리가 이렇게 쓰면은 함수를 쓰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함수로 변환을 해볼게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뭘 해줘야 돼요? 이제 URL을 자, 우리는 이런 식으로 할 겁니다. 처음에 자, URL을 이렇게 크게는 3단계 과정으로 나갈 건데요. 자, 이렇게 3단계 어떻게 나가요? 처음에는 블루로 바꿀게요. 처음에는 URL 호출을 통해서 실제로 데이터가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가져올 거고요. 그리고 데이터 파싱 작업을 해서 우리가 데이터를 실제로 가져오고 이거를 웹 트렌드 그래프 표현으로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그러면 여기서 함수 한번 만들어서 써주고 호출해주고요. 데이터 파싱해서 분석하는 과정에 함수를 한번 써줘서 표현을 해주고요. 이 그래프 표현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함수를 통해서 이제 호출해서 써줄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모든 거 아우르는 메인 함수를 통해 가지고 메인 함수를 통해서 이걸 한 번에 불러오는 과정으로 우리가 함수화하는 형식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함수를 굳이 쓰지 않아도 되는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함수를 쓰는 이유가 데이터에 대한 재사용을 반드시 활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함수를 써주는 게 좋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get web data라는 걸 넣어줄 거고요. 여기는 이제 URL 안에는 우리는 뭘 넣어줄 거냐면 URL은 STL 이 문자 타입이라는 걸 이제 제가 넣어줄 거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beautifulsoup이라는 걸 넣겠습니다. 자, 이거는 타입 힌트라는 부분인데요. 이건 굳이 써주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저는 이게 이제 뭔가 이 가독성 있게끔 코드를 표현하기에는 프로그래밍에서 권장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타입 힌트를 쓸 거고요. 그래서 이거는 beautifulsoup 형식으로 리턴하겠다라는 걸 저는 이따가 리턴 값에 넣어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HTTP 헤더에 대한 부분을 먼저 지정을 해줄 거예요. HTTP 헤더. 왜냐면 이걸 써주지 않으면
우리가 웹 크롤링을 할 때 이 PC 이제 웹 서버에서는 우리께 얘는 지금 로봇이구나 라고 해가지고 차단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많이 쓰이는 유저 에이전트의 모질라 5.0 버전으로 해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이제 헤더 값을 지정을 해줄 거고요. 그 다음에 헤더 값을 넣어줬으면 레스폰스 해가지고 레스폰스에 우리가 원하는 리퀘스트에 대한 값을 가져오겠습니다. get 해가지고 URL은 우리가 위에서 지정하는 URL을 가져올 거고요. 그리고 헤더 값 자체는 헤더 값 우리가 지정하는 헤더스 해가지고 집어넣겠습니다. 자, 그리고 리턴 값을 넣어줘야 되죠. 이제 실제로 레스폰스에 대한 값을 가져온 거에 대한 리턴은 이제 뷰티풀 숲에 대한 부분을 레스폰스에 대한 텍스트로 이제 정보를 가져올 거고요. 그 안에서의 파서는 HTML 파서라는 부분으로 제가 기본 파서를 가져오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한 게 첫 번째 박스. 우리 첫 번째 웹 크롤링에 대한 데이터를 가져오기 위해 이제 호출하는 그 함수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해줄 게 뭐죠? 태그 분석을 위한 주가 데이터를 호출해서 데이터 프레임을 가져오는 거거든요. 자, 그러려면 처음에 이 함수는 일단 만들어 놓은 걸 기반으로 하고요. 제가 여기서 조금은 이제 이걸 호출만 안 하면 상관없거든요. 이거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자, 분석 과정에 대한 부분을 제가 한번 데이터를 URL을 스톡 URL로 해서 정보를 일단 한번 프린트 함수로 가져와 볼게요. 프린트 함수를 한번 가져와 보면 자, 200 지금 이 레스폰스가 200으로 해가지고 정상적으로 잘 가져온 거 보실 수 있죠? 그러면 여기를 이제 파서를 쓸 건데요. 파서를 레스폰스에 이제 뷰티풀 숲을 먼저 이제 숲이라고 해가지고 뷰티풀 숲을 제가 쓰려고 하는데 자, 숲을 어디다 쓰면 좋을지에 대한 부분을 제가 좀 참고를 해보면 자, 숲을 여기다가 한번 써볼까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기왕 가져온 거 한번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자, 숲을 숲 해서 여기서 get 웹 데이터를 가져오고요. 거기에는 스톡 URL 해가지고 여기 안에 우리가 정보를 가져올 건데 이렇게 숲으로 데이터를 가져온 걸 한번 프린트 함수로 찍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데이터를 정상적으로 이제 함수화 처리한 걸 이제 그 데이터에 이제 크롤링에 대한 분석과 데이터를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자, 가져왔으면 자, 보세요. 이런 식으로 쭉 가져왔죠.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를 가져왔어요. 여기 안에서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를 가져와야 됩니다. 이게 대부분 이제 원하는 데이터겠죠. 이렇게 숫자로 되어 있는 게. 자, 그러면 여기서 잘 가져왔고 그러면 이 숲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이제 전처리를 해줘야 되잖아요. 데이터 전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이 데이터 전처리하는 과정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데이터를 어떻게 전처리하는지에 대한 부분까지 확인을 하고 그걸 함수화하는 이제 코드까지 만들어 보는 걸로 우리가 다음 시간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이번 시간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제가 이 채널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컨텐츠를 개선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아울러 영상 잘 보고 계시다면 응원의 메시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오토코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